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역대 최악의 고용 실패, 예고된 참사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는 2,581만 8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98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일자리가 이렇게 크게 줄어든 것은 국제통화기금 즉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 이후 23년 만에 처음 일입니다. 코로나19 쇼크가 닥친 지난해에도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작년 3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월에서 1999년 4월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4,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선방했다는 점을 내세워 우리 경제가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고용지표는 문 대통령과 정부 말이 헌이란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격감 외에도 최악의 고용지표가 많습니다. 1월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 7천 명이 증가한 157만 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대에서 50대 등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줄었고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고용보험은 바닥나기 직전입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폭은 86만 7천 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6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일자리를 산업별로 보면은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업종의 피해가 컸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에서 크게 감소했고, 반면에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행정업 등에서는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금년 1월 60.9%로 전년 동월의 62.6%에 비해서 1.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 고용률은 2019년 12월 67.1%에서 작년 11월 66.3%, 금년 1월 64.3%로 감소했고, 실업률은 2019년 12월에 3.4%에서 작년 12월 4.1%, 금년 1월 5.7%로 증가했습니다. 고용의 핵심인 청년 체감 실업률 역시 역대 최고치인 27%를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처음 보는 최악의 수치입니다. 청년 실업이 해소되기는커녕 만성적인 실업의 수령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용 쇼크입니다. 일자리만 놓고 보면은 국민은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외환 위기 때만큼이나 벼랑 끝에 몰린 셈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전반의 위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청년 일자리에 두고 채용의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는 각종 규제부터 없애야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파탄을 코로나19와 폭설 탓으로 돌렸지만은 고용 정책의 실패가 더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용시장에 개입해서 세금을 쏟아부은 노인 중심의 직접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고용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는 불임 상태로
만들고 말았다는 지적입니다. 직접 일자리는 고용 문제 해결 처방이 될 수 없는데도 정부는 1분기 90만 개 이상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패한 정책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국민 세금을 수반하는 국가 재정 위주의 공공 일자리 사업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들고 나온 것입니다. 특히 전체 인구수는 감소하는데 공무원 일자리를 전 부처에 걸쳐서 모두 증가시키는 행태도 큰 문제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한 것이 문 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쇼크로 서민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취업 전선의 약한 고리, 고용 취약계층이 일자리 파탄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분식을 위해서 국민 혈세를 퍼부어 세금 알바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는 문정부 고용정책의 실패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고용 쇼크는 반시장 정책을 펴고 나라 돈으로 땜질식 일자리만 만들어 온 문정부의 경제 정책의 적나라한 성적표입니다. 경제의 정상적인 순환 모형은 민간 기업이 왕성하게 투자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에도 현 정부는 임기 내내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고집해 왔습니다. 억지로 만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일으켰고 경제적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것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온갖 규제의 족쇄를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은 사상 최대에 달했습니다. 르노 삼성 대주주인 르노그룹 최고위급 임원이 부산 공장의 제조 원가가 스페인의 2배에 달한다며 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철수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은 우리 제조업 현장의 뼈아픈 실태입니다. 노동 유연성과 노사 협력 경쟁력이 세계 100위권인데도 국회와 정부는 노조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정책만 추진하니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의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는 코로나 이전부터 심각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1년의 이념 편향 정책으로 100만 소상공인이 줄폐업하면서 일자리가 수십만 개 사라지고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감소해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현재 고용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저소득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되고 노동개혁마저 실종된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달부터 노인 세금 알바 제고로 통계 분칠이 다시 가능하게 되면 고용 수치는 갑자기 좋아지고 정부는 고용이 나아졌다고 자랑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이런데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세금이 끊어지면 사라질 공공 일자리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 일자리가 단기 고용에 그친다는 것은 현재의 고용 재난 상태가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공무원 일자리 수를 상당히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문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가감히 시정해야 합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국가 채무 내지 국가 부채만 급증시킬 뿐입니다. 특히 청년 일경험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것은
필요할 수가 있지만은 취약계층 일자리 104만 개와 국가직 공무원을 3, 4분기까지 70% 이상 채용한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문정부는 공정경제 3법 등 기업 옥죄기 법률안을 많이 제정했는데 이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로 수출 정대 없이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말합니다. 작년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으며 또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소액 주주의 경영 감독권을 강화하는 다중대표 소송제, 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분리선출제와 3% 룰을 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장사에 대한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을 지분율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동법안을 기업규제 3법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 옥죄기를 위한 법률의 제정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산업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정부는 국가 재정에 의한 일시적인 직접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은 지속이 불가능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노동 및 근로 환경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기업 옥죄는 법률안 남발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알바 위주의 임시적 일자리보다는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